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민원 목사입니다. 제가 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좀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밤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놀랐을 겁니다. 저도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알게 됐는데 다음 날 새벽 4시 한 반쯤 한 대략 6시간 정도가 지나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와 또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그것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2025년에 국회 이제 그 국정에 필요한 그 예산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특할비를 완전히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포켓에 들어가는 특할비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청와대에서 사용해야 되는 특할비나 검찰에 대한 특할비, 경찰, 그리고 감사원, 이제 군부대에 필요한 이제 예산 증액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차단시켰습니다.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이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특할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돈 월급 써가면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특할비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데모나 이런 현장에 나가서 투입되는 이제 경찰 병력들, 이게 다 특할비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경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안이 급격하게 위험해지겠죠. 예. 근데 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할비를 없애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청와대의 특할비가 없으면은 국정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그리고 마약에 대한 특할비도 없애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에 이 중국산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정말로 그 지난 5년 동안 심각하게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 마약을 근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마약에 관련된 모든 특할비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진짜 마약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2025년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 독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제 이 계엄을 실시했다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는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독재를 한 거죠. 근데 왜 이것은 지적하지 않고 계엄만 지적을 합니까? 계엄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 위험한 행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그 뒤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이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러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죠. 그러나 그들이 독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들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국가를 번영케 하기 위해 독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엄을 선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서 민주당과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치우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게 끝나버려서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엄 선포를 알았을 때 처음에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충격을 받으면서 허무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정말 계엄을 선포했으면은 뭐 치밀하게 준비해서 좀 어떻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6시간 만에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저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냥 좀 발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조금만 나누면은 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게 대략 뭐 30분에서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난 후에 30분인가 아니면 1시간 정도 지나서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에 진입했던 인원이 뭐 한 50명,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해가지고 뭐 몇백 명 정도 였습니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곧바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엄을 준비할 때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했으면은 반체제 인사들 먼저 주요 인물들을 체포해야 되죠. 그럼 이재명 체포했어야 되죠. 그런데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 국회로 진입하고 뭐 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 유튜브로 찍어서 막 보여주고 했나 봐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엄군들 준비해서 주요 반체제 인사들 먼저 체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민주당의 모든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순간에 다 국회로 모였습니다. 양복 다 빼입고 여자들은 화장까지 다 하고 정장 입고 왔습니다. 그 야밤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았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어야지 뭐 여의도 주변에 다 있었나요? 그 야밤에 어떻게 한순간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국회로 모여서 뭐 이 계엄을 반대하는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큰 장대에 깃발을 들고 막 흔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엄은 갑작스레 선포한 건데 그래서 국회로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뭐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기 바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장대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또 뭐 깃발까지 꽂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된 그 장대와 깃발을 가지고 흔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저도 뭐 해답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너무나 허무하게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이 계엄을 해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텐데 국회를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계엄군을 너무나 적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10시 반에 과천에 있는 선관위 건물은 10시 30분에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투입된 계엄군이 대략 한 3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보다 과천에 있는 선관위
건물에 투입된 계엄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30분 지나선가 1시간 지나서 투입이 됐는데 과천의 선관위 본부는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 한 300명 되는 계엄군이 곧바로 투입돼 가지고 거기 그 선관위를 장악하고 거기를 경계하면서 그 안에 어떤 뭐 박스로 해가지고 많은 그 선관위에 관련된 자료들을 빼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진국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이제 수개표로 다시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는 언제든지 부정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표로 일부러 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그 지금 전자개표 시스템들이 외국에서는 부정투표에 한국이 개발한 전자투표 시스템들이 외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위한 선거를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선관위의 이러한 그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계엄을 통해서만 들어가서 이제 압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측인데 지금 현재 계엄을 실제로 선포해서도요 계엄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재를 하고 있지만 입법 독재이긴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반국가체제 인사들을 어떤 뭐 체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계엄이 선포가 됐어도 사실은 성공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엄군들이 가지고 나온 이제 그 큰 자료들, 박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갔고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아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에 들어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증거물들을 압수하기 위해 그것을 증거로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탄핵 얘기가 나올 때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졌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막 악몽이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을 해서 탄핵 그 절차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72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지 않으면은 이제 무효화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그 72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적 그 국회의원의 전체 제적 가운데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탄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야당 쪽은 다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국힘당에서 최소 8표가 탄핵에 찬성을 해줘야 탄핵이 됩니다. 국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세월호 이런 것들로 또 그 최순실 씨 이런 프레임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탄핵을 시도했을 때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탄핵이 안 되는 것이 맞았는데 이 김무성이라는 이 악한 놈 때문에 그 국힘당 안에서 이제 반란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탄핵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힘당이 전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변수인데 이 한동훈은 이번 이 계엄 사건을 통해서 그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데 여당의 대표가 사실은 좌파입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국힘의 국회의원 전부가 흔들림 없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이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4.15 부정선거 이것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 판세는 바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신나서 그냥 탄핵 소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탄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악몽에 시달릴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 심각한지 그리고 이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에 의해 이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지금 이제 이 선동을 통해서 장악되어져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는 뜻을 행하실 텐데 그분이 뜻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대한민국을 정말 반전시키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지해야 될 분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국힘당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보호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인 것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제2의 김무성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지금 국힘당이 똘똘 뭉치면요, 탄핵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와 같은 이 악한 자들,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뒤에 이재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입법 독재하는 이 모든 일들, 국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리고 있고, 진짜 민생을 버리고 있는 게 다 이 이재명이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좀 악한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또한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